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이해하기 힘든 미온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8년 전 옆집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도 경찰에 납득하기 힘든 수사 때문에 범인이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당시 10살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외국 국적의 남성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외국인 노동자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리니까 발버둥 치고 나올라 해갔는데 야가 뭐 하는 사이에 맨발로 우리 집까지 그냥 쫓아온 거예요. 경찰은 외국인 남성을 데리고 갔고 피해 학생은 어린 나이에 경찰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학생의 언니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가해 남성을 만났습니다. 학교 간다고 버스 탄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놈이 옆에 서가 있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막 뒤비지고 학교가 바짝 뒤집히고 막. 경찰이 초등학생 성추행범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풀어줬던 겁니다. 어린 두 딸과 사는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다가 인근 지구대에 수차례 순찰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3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보고 정거라면은 이사 가야지 이래야 돼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믿었지만 6년이 지난 뒤 담당 경찰서에서 확인해 돌아온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가해 남성은 범행 5일 만에 본국으로 도망갔고 딸을 성추행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기소조차 안 된 채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설랑설랑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딸이 또 성폭행을 당하며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경찰은 또 8년 전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장애인 인권단체인 밝은 내일 아이일 종합지원센터 회원 10여 명이 오늘 경북경찰청을 찾아 장애 미성년자의 성폭행 조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경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수사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해자 신병 확보와 증거물 압수 등을 촉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탁구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우수 선수들이 무더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포항으로 탁구 유학을 올 정도인데요. 포항이 어떻게 탁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두호고등학교 체육관 탁구 선수 60여 명이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실업팀까지 포항 지역 엘리트 탁구 선수들이 합동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형, 누나와 함께 연습하면 기술과 게임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는 초등학교 2팀,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 각각 1팀, 모두 5팀에서 60여 명의 엘리트 탁구 선수들이 활동 중입니다. 국가대표 김동현과 국가대표 상비군 김장원, 박형태가 포항 출신이고 특히 올해 장흥중에 진학하는 김여원 선수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제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특히 두호고등학교는 2021년 전국대회 전관왕을 달성하는 등 고교 최강팀 자리를 지키고 있어 수도권 학생들이 포항으로 탁구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선배들도 다 잘 치고 우리가 성적이 좋아갖고 저도 잘 치고 싶어서 왔어요. 2003년 장량초 탁구부 창단 후 20년간 노력한 끝에 포항 탁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초, 중고 실업팀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전국 최강 도시입니다. 탁구 최강인데 좀 더 시민들께서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탁구 유망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올림픽 메달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195억 원을 투입해 환호공원 내 시립미술관 인근에 차량 30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타워를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 주차타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호공원 체험형 소형물인 스페이스워크와 시립미술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포항시가 공원 주변 도로 일부 차로를 주차장으로 바꿨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역부족입니다. 경주시는 용강동 구곡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상반기 중에 완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곡지 친수공원은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주변 산책로와 목교,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었고 빠르면 오는 5월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제히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난해 경북에서만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15,000여 명이 자연 감소한 걸로 파악됐는데 경북의 소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김경철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영양군 청계면의 주택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길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는 7명이었었는데 21년 3명, 22년 2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출생하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에는 청계면에는 출생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영양군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고작 29명밖에 태어나지 않았고 경북 평균을 웃돌던 합계 출산율까지 3년 전부턴 급격히 떨어지며 울릉도 다음으로 적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 꾸러미 이런 걸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어촌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올해 입학할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입학생 1명이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이 동네에는 학년 인구 중에는 입학생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이곳 임동면에는 30여 년 전 초등학교만 6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이 학교 하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학교도 10년을 견딜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금방 그 동네도 소멸되는 현상이 빨라지지 않을까. 아이는 없는데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점곡면의 한 마을. 주택과 가축을 기르던 축사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고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런 빈집이 의성에만 2,000곳 넘게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의성군의 고령화율은 45.5%, 군민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건데 전국 1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라 가지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사망에 따라서 자꾸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해에는 영양군 인구와 비슷한 15,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경북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경상북도는 위기감을 갖고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서별로 대책 발굴에 나서는 한편 시행을 위한 끝장 토론을 벌이면서 저출생 해법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서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신제품 발표회가 아닐까 싶지만 경상북도가 주최한 저출생과의 전쟁, 해법 도출의 자리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도청 전 실국 공무원이 매달려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 266개를 도출해 그중 10개의 대표 아이디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아이돌봄이 인력 해소를 위한 K-돌봄 공동체 프로젝트가 눈에 띕니다. 서울형 손주돌보미에서 진화해 조부모 친척은 물론 이웃 할머니들까지 영아를 돌보는 경북형 할보미 사업.
유아교육 등 대학 관련 학과 재휴학생과 새마을 부녀회 등 지역의 자원봉사단체가 방과 후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공동체를 경북이 다시 구현하자는 그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이 돌보미 시스템으로 흡수를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은 수당도 좋지만 이분들을 정말 고퀄리티 아이 돌봄 서비스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공적 돌봄 체계로 흡수를 시킬 겁니다. 역량을 갖춘다면 옆에 이웃집 아이들까지 볼 수 있는 아이 낳는 것에 큰 장벽이 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들도 담겼습니다. 미분양된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단지에 주거와 돌봄이 해결되는 아이 돌봄타운을 짓자는 안과 신혼부부들한테 반영구적으로 출산 조건으로 거기를 임대를 첫 번째 아이를 놓으면 30% 임대를 할인해 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둘째를 놓으면 60%, 셋째를 놓으면 전액 100%로 무상으로 살 수 있고. 장기 임대 형태의 양육 친화 공동주택단지를 신도시에 조성하자는 구체적인 안도 나왔습니다. 예천에 이제 행복주택이 있고 옆에 호명초등학교 사이에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올 2월달에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한 12,000평 그리고 756세대. 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단지로 공급하자는 안, 지방 소멸기금을 활용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 목돈 만들기를 대폭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공무원 사회부터 출산 육아 친화 문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가족 친화제도 실행 여부와 실적을 부서장 평가 인사평정 인센티브로 반영해 돌봄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보호 시간 그리고 가족 돌봄 육아, 난임 치료, 여성 보건 휴가,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내시되면 집에 가서 아이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북에 체류한 외국인 자녀 영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출산 보육 혜택을 제공하자는 K 외국인 책임제도 등장한 가운데 유명 학원을 유치해 강남 학원 도시를 만들자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안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효과 있으면 우리 22개 시군에 다 하고 더 효과가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을 경상북도에서 처음에 시초를 만들어서 효시가 되었듯이 경상북도는 조만간 저출생 극복 비상대책 TF를 구성해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추려 저출생 극복 시범 도시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인해 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 한해 예산을 분석하고 점검한 포항 MBC 시사날이 잠시 뒤 9시부터 방송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박희정 포항시 의원과 김국재 바른선거 시민모임 중앙회 공동대표가 출연해 컨벤션 센터와 영일반대교 등 포항시의 산업별 분야별 예산을 살펴봅니다. 영덕군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안전재난과를 분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담하는 중대재해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제거 등 위험 현장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도급, 용역, 위탁자와의 상생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에서 재배하는 한라봉과 바나나가 1월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 재배에 들어간 포항 한라봉은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고 포항 바나나는 배송 직전 수확해 후숙을 거쳐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자랑합니다. 한라봉은 흥해읍 대련리 포항시 산림조합 로컬푸드 매장에서, 바나나는 북구 장성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1인 사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40%씩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해 시행하며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랑우산 공제회 회비를 1년간 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